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에도 처음으로 최강화 작가님 아티스트 톡으로 라이브 방송을 처음 시작합니다. 비록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방송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시는 최강화 선생님께 흔쾌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오늘 행사의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정원 작가와 까발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예술가와 예술의 역할에 대해 최은주 관장님과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는 자유로운 질의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총 40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옆에 계신 최정화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익히 너무 다들 유명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정화 작가님은 홍익대 서양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까지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단연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십니다. 특히 일상의 재료와 사물들을 쌓고 모으고 조합하여 현대미술로 재탄생 시킨다는 점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로 선정되셨으며 도쿄, 방콕, 호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화 작가님의 이 뒤에 보이시는 까발라 작품은 2013년도에 연금술장으로 대구미술관 러닝홀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대구미술관과 인연이 되어서 소장품으로 조각수장고에 7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올해 언어 프로젝트로 다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택시 타고 온 얘기를 좀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미술 혹은 미술관은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얼핏 택시 기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기사님들이 더 많아요. 미술관이 어디 있고 대구 미술관이 어디 있고, 그리고 저를 내려다 준 게 여기 무슨 경기장에 있는 스포츠 기념 샵이에요. 여기가 미술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잠깐 다른 짓을 하다가 자주 왔는데 제가 책을 보고 있어서 까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매서 왔는데 결국 미술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다 각자의 미술을 가지고 있지 진짜 미술이 뭔지도 모르는 채 저거 예술 맞아? 이거 예술 맞아요? 이거 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거부터 질문해야 돼요. 플라스틱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저거 작품 맞아? 그게 아마 제가 플라스틱을 건드리게 된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집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뭘 해보고 싶다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술 혹은 미술관, 갤러리, 이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대한 얘기인데 다 재미없고 뭔가 이렇게 양이 안 차니까, 그리고 하마터면 이제 화가가 될 뻔했는데 86, 87 중앙미술대전에 대상을 2번을 받고 이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때려치운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막막하죠.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틈나는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도 찾는 편인데 그 당시는 순전히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진짜와 가짜를 택했죠. 그러니까 진짜 꽃, 가짜 꽃. 그러니까 플라스틱 꽃이랑 진짜 꽃을 보고 진짜는 우리가 뜯어봐요. 가짜는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고, 꼭 플라스틱 꽃을 뜯어보고 에이 진짜네. 이제 그때부터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아티스트 토크를 위해서 좀 전시하는 시간 동안 관람객들한테 좀 작가님의 작품과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좀 미리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님과 이 질문들을 직접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작가님이 직접 하나씩 골라가지고 질문을 답해드리는 시간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미 뭐 소클이란 무엇일까 해서 제가 만난 가장 일상적인 것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눈이 부시게 하찮은 이제 이러한 표현과 소쿠리와 동시에 시장 아줌마들, 공사 현장, 이게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네, 여기 좀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미있는 질문을 좀 던져준 거 골라주세요. 제가 골라드릴까요?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올해 긴장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긴장할 때 이거 쓰죠. 배추, 뭐 각종 야채 먹는 건 좋아하는데 김장을 직접 하지는 않네요. 근데 맛 밑자랑 아름다울 밑자가 같은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맛을 보고 색을 듣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기관과 감각의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연습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 소리도 눈으로 본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걸 왜 만들었나요? 대단하네요라는 이 댓글이 있는데 꼭 대답해 주셔서 왜 만들으셨는지. 네, 왜 만들었나? 멋있게 말하면 숭고하고 거대하고 멋있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우선 이 장소를 보고 아이디어가 나왔죠. 이 장소로부터 출발했고 사실 작가한테 예술이라는 게 과학자 예술가 다 마찬가지인데 기가 막히고 힘든 농도 있지만 우연이라는 것도 작용을 해요. 우리가 그 우연과 필연의 서로 뭐 동전의 앞뒤인데 그걸 우연은 나쁜 거고 필연은 좋은 거고 이런 기준조차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인사한 10분 전과 지금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2013년에 와서 볼 때하고 지금에 볼 때 저도 제 세포가 노화됐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뭐 코로나 얘기로 넘어갈 때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에 대한 돌아보는 계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여기도 올 때마다 지금 저 역시도 왜 만들었고 이게 뭐냐, 왜 대단하냐는 질문을 저한테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가라서 행복한 것보다 제가 해피 프로젝트, 해피 투게더 프로젝트, 모이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함께거든요. 제 것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움이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순간 예술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술이란 제도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되게 따옴표가 중요하고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저는 미술이기 이전을 더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고 촉각적이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 그것은 백명이 다 다르다. 정답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자주 가시는 장소랑 작가님이 영감을 얻는 장소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시간 질문 좋네요. 지금
이제 올해 10월 22일부터 경상남도 도립미술관, 창원에 있는 건데요.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지고 났고, 근데 이제 1년 반, 뭐 좀 더 됐는데, 전시를 해야 되겠다가 결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전시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다 와 계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목은 살얼이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살리가 살얼이죠. 살리고가 살얼이고, 살리고를 한자로 말하면 생생활활이고, 이게 살리고 돌리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생활 속에서 생활과 생활이 만나면 예술이 된다. 이게 근본 취지였고 여태까지 해오던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시장과 이 재활용, 폐자재, 바닷가 청소 다 겹쳐지는데요. 경상남도 지역의 여러 그러니까 구역을 답사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는 풍광, 흙, 소리, 냄새, 그러니까 수산시장, 첨가물시장, 그러니까 아마 바다와 산과 저작거리와 시장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들, 이게 이번 살얼이랐다의 큰 골격이겠죠. 구조가 될 텐데, 이 바닷가 해양 청소를 하는 것들, 심지어는 완전히 부서진 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진들도 많이 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던,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단순한 경상도와 이렇게 매번 겪는 경상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풍경을 계속해서 보는 것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돌, 플라스틱 쇳덩어리를 쌓았다면 지금은 공기를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10월 22일이 오픈이니까 와서 봐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경남 도립 창원에서 오프닝 날 뵙기로 합시다. 네, 선생님, 또 다른 실시간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시민과 함께 작품 활동을 자주 하시는데 이게 개인적인 작업보다 더 힘이 들 것 같다라는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해달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내 거니 네 거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술이 내 건가 누구 건가. 최근에는 제가 물론 모으자라는 행사를 이번에는 그러니까 모다라, 이제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것을 통해서 그릇을 모으고, 또 역시 그릇 말고도 여러분들도 참가하셔도 돼요. 누구나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경상남도, 그 18개 군이 있겠죠. 거기에는 북어 하와이도 있을 거고, 뭐 마산, 진해, 남해, 통영, 거제 굉장히 많겠죠. 그러한 기억들을 채집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작업도 할 거고, 물론 이렇게 물질 덩어리를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것들이 다 시장 바닥처럼 되기도 하고 멋진 미술관처럼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섞이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 프로젝트라는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 개인 작업보다 인간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선 정말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하고 이제 혼나는 얘기인데, 개인 작업보다 더 힘이 든다. 개인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답을 못 하겠고,
예술 혹은 작업 프로젝트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참여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미술관 벽에 새겨드리는데, 우리 어릴 때 교복 명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있는 거 없는 거 내용 재밌는, 제 역할은 보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이 전달될지, 그 몇백 명의 이름들이 미술관에 들어와서 그 이름이 기념이 될지, 이러한 게 이번 작업의 큰 특징에 있죠. 당신은 기념비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예술이라고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저를 만들어주고 함께 형성되는 것, 다 같이 모래알 속에 하나, 다 같은 먼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질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신의 작품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 작품은 관객이 있어야 완성이 돼요. 게다가 기념 촬영까지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완성이 되고 기념 촬영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SNS로 올리겠죠. 또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이냐, 작가의 작업의 완성은 어떨 때는 전시관 내에서 완성시키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형태의 작업 중에. 근데 이걸로 완성이냐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작가님 개인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 작품 중에서 꽃으로 상징되는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최정화의 화는 꽃 화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꽃. 당신은 꽃입니다. 라는 이런 전시 타이틀도 쓰고, 꽃숲. 심지어는 늙은 꽃, 아직꽃, 꽃의 향연. 그러니까 우리 사는 생활의 모든 것을 전 꽃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정말 밝고 다른 빨래판이 꽃으로 보이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 있든 집 앞에 있든 버려진 플라스틱, 버려진 스티로폴, 이것도 다 꽃으로 보이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꽃이냐 그러면 그거는 상상계와 여러분들의 다른 문제니까, 저는 그거를 꽃으로 보여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겠죠. 근데 나도 꽃, 너도 꽃, 우리 모두 꽃, 이게 정답이고, 이 꽃을, 이분도 꽃이죠. 네, 저도 꽃인가요? 우리 모두 꽃.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신은 작가가 아닌 건축가라고 생각하신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와 이유가 있나요?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공간, 그러니까 건축, 인테리어, 설치 다 마찬가지인데, 공간을 다루는 일,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 사실 여기서 만든 것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공간이거든요. 공기. 좋은 현대미술, 좋은 건축물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우라고. 대리석을 쓴다 그래서 좋은 공간이 아니고, 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88년부터 가슴시각개발연구소라는 걸 하면서 인테리어 회사를, 물론 처음에는 노가다부터 시작을 했고, 인테리어 회사를 하면서 패션샵, 카페, 주택, 정말 닥치지 않고
공간을 많이 만들었죠. 서울문화재단도 제가 만든 거고, 최근에도 지금 윤후명이라는 소설가의 기념관을 설계하고 있고요. 국립현대에서 있었던 꽃숲이란 전시의 전시 연출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와 재료와 사람들이 거기서 스쳐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 그러니까 공간의 시나리오까지 짜는 거죠. 요즘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환경을 만드는 것, 우리가 환경을 다시 보는 것, 그러니까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보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껴진 에너지가 어떻게 공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 작업으로 설치로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공간 경험인데, 여러분도 저는 왜 대한민국 미술대학교에서 건축을 안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면 직접 가서라도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 구조와 건축 인테리어, 그리고 심지어는 노가다, 청소, 제일 좋은 인테리어는 청소예요. 공감이 많이 되네요.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어서 두 가지 질문만 더 보고 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질문이 있으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혹시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네, 멋진 질문이네요. 이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3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으니 한결같은 바보죠. 근데 이제는 이제 플라스틱이 인공과 자연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석유와 고무나무와 열로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석유, 석탄은 태양의 화석이고 고무나무는 자연 나무 자체고, 근데 그것들의 화학작용, 결국 우리 몸도 똑같은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온난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저는 작은 플라스틱 작업, 비닐 쓰레기 봉투 작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플라스틱과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걸 보여주면,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질문하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다. 그 밸런스, 균형, 평형, 다 통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제가 만드는 건 장소와의 균형도 있지만, 인간의 문명의 역사 속에와, 그러니까 그 속 안에서 균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난화에 대한 주제는 이미 다 함께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을 굳이 이산화탄소부터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플라스틱을 쌓아서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지구를 구한 거예요. 저는 제가 30년째 집에 가서 말하고 집에 가서 혼나는 게, 밖에서 전시하고 오든 뭐 설치하고 가면 지구를 구했다고 떠들어요. 또 구했냐? 네, 못 구했다는 얘기겠죠. 네, 저희 여기 1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다시 까발로로 돌아가는데 이 소쿠리를 엮는 방식은 어떤 계기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좀 궁금한 분이 있으신데. 제일 처음에는 사각 소쿠리를 엮었었어요. 이게 93년도 미국에서 전시할 때인데, 똑같은 거를 우선 처음에 저는 재료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집에 있었던 재료를 찾았고, 95년까지는 이렇게 케이블 타일을 엮는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쌓았어요. 심지어는 2m, 2.5m까지도 그냥 쌓아놓고 쓰러지면 쓰러져라 막 우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팬 서비스로 안전하게 엮고 있는데, 이 쌓는다는 게 바로 저는 공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공간 경영의 철학 방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서의 우주, 서의 근본 원칙은 공간 경영이에요. 가장 정확한 비례와 정확한 감각이 작용되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아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정화 서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근데 제 조형의 원리가 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키의 출발이었고, 이 공간 경영이 뭐냐면 시장 아줌마들의 공간 경영이에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힘들게 살 때 집안에 쌓여있던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아줌마들의 조형 감각. 그러니까 미술을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어처구니 없어. 그들의 가장 전위적 실천의식. 이게 사키로 나온 거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맞아요, 그 말. 땅과 하늘을 연결한다. 예, 우리 모두는 나무고 우리 모두는 탑이에요. 제가 만드는 게 탑이고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거고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제일 아름다운 건 엄마를 흉내내고 아줌마를 베끼고 옆집의 부엌을 흉내내고 그게 이렇게 온 거죠. 꽃이 된 거죠. 네, 작가님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 아직 이 질문으로도 다 충족이 안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3부에서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질문도 받고 또 다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부는 포스트 코로나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이 주제로 다소 무겁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시점에 다루고 보아 공직한 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미술관, 미술, 예술가의 역할, 미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관장님을 모셔서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좀 포스트 코로나 미술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만나지 않되 만나기, 온라인 플랫폼, 지속 가능한 로컬리즘, 지역 예술 생태계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공간의 물리적 공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각 예술에서 예술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관장님과 최정화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대구미술관 관장 최은주 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최은주입니다. 최정화 선생님하고는요,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면 재미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택시 얘기, 보통 사람들의 미술에 대한 그런 착각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될 때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뵈면은 돈 닦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하여튼 이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좀 더 최정화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의 어떤 예술 세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그 실체를 밝혀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최정화 작가님하고 작업을 한 게 2번 정도가 있어요. 그죠? 이번 것까지 합쳐서 4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좀 무거운 주제로 전시를 했습니다. 16년 4월 18일 날 개막했던 전시예요. 뭐냐면 사월의 동행이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념하는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시를 처음 준비할 적에 여러 작가분들을 살펴보는데 최정화 작가가 과연 이 주제에 어울리는가? 그죠? 큐레이터들은 그걸 먼저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작업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줄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최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전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전시물들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뭔가를 걱정을 했거든요. 뭘 걱정할 것 같으세요? 제가 뭘 걱정했냐면 최 작가님이 너무 집중하신 거예요. 그 주제에. 그래갖고 세 작품을 내셨습니다. 하나가 크라운이라는 작품이라고 그래서 그 문방구에 가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 티아라 형태의 크라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동작이 있었어요. 그 작품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거대한 로봇인데 갑갑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큰 로봇 형상의 조형물이 들어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부 종합 분향소,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분향소가 있었는데 무려 가로 길이가 40m가 넘습니다. 그 임시 건축물의 크기가. 그 정문 앞에 선생님 작품 중에 연꽃 시리즈가 있고 그 연꽃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큰 스케일을 가진 검은 연꽃을 설치를 해놓으셨었어요. 한 작가가 여러 작가가 참여하는 단체전에 세 작품을 내셨는데 그 과정에 최정아 작가님이 너무 집중을 하셔서 이거 작가님 굉장히 집중하신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번 그때 기분, 그때의 어떤 감정 이런 거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발언을 안 하고 삼가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왕관이라는 게 이제 어린 꽃, 왕관이 끌어올려다가 떨어져요. 계속. 근데 지금 이 세 작품에 공통점이 있는데 갑갑함에 대하여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못 일어나고 계속 쓰러져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거를 저는 이게 93년도 일본에서 했던 작품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현대 사회와 제가 보는 사회는 같은 거겠죠. 그래서 쓰러지기 위한 로봇, 그 아침에 못 일어나서 헤매는 우리 직장인들 혹은 작업 못하는 예술가들 다 똑같은 거죠. 정치 잘 못하는 발기불능의 남자들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숨쉬는 꽃,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게 검은색 시리즈인데 이 숨쉬는 꽃은 호흡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호흡을 하지만 역시 가짜죠. 그리고 한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숨쉬기, 숨을 못 쉬는 숨 막히는 숨, 그러한 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그렇게 제 생각을 전하는 게 4월의 동행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빠졌죠. 네. 예, 제가 얘기할게요. 경기 도립미술관 앞에는 호수에 화려한 꽃이 있었어요. 이것을 세월호의 상징이었던 노란색 천으로 꽃을 다 감싸서 노란 꽃을 만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감동을 했고 그 조각폭으로 칠 때 천이 쌓여진 결의 느낌이 이 붕대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시대의 그 눈물 어린 먹먹함, 막막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 작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사실은 노란 꽃이었어요. 그렇죠. 그 노란 테이프로 감긴 작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세 작품은 전시 기간이 끝나고 바로 선생님 스튜디오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노란 리본 작품은 종합 분향소가 철거되던 날, 그날 풀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뜻을 기리고 싶었고 그 노란 리본이 그때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어떤 예술의 역할, 또 그 예술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거를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다시 그 세월호 전시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쓰시는 재료는 굉장히
현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그 자체인데 그 특히 검은 요꽃 그 작품 앞에서 그 희생자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우신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며칠 있다가 절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관장님 저희가 저 앞을 못 지나가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작가님하고 얘기하셔서 그 검은 연꽃 작품을 조금 저희가 덜 흔들릴 수 있는 장소로만 살짝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바로 상의를 했고 그거를 분향소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잔디밭으로 옮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처 작가님께 물은 질문이 있어요. 이 정말 현대적인 재료인 플라스틱이 선생님 손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정신적인, 그죠? 영혼을 올리는 그런 재료들로 변신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예, 사실은 이 까발라랑도 통하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속 듣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정확히 똑같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물질이 정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 개인은 정말 원시 미술 혹은 원시 미술이라고도 말하기 이전. 근데 플라스틱, 스티로폴 쓰레기를 통해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것은 작가가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경우의 사례와 여러 것들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 정화수라고 있었잖아요. 네. 비나이다 빌고 그냥 알루미늄 접시에 물 하나 떠놓고 근데 그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소원, 바람, 희망, 내일 그리고 어제와 내일까지를 다 연결시켜줬던 것들이죠. 그 정화수가 이게 된 거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항상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민속, 무속, 원시.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싶고 더 핵심적인 건 통화였느냐 이게 예술의 근본 아니겠어요? 통화였느냐. 그게 일종의 공감, 그쵸? 그 다음에 대화 이런 얘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작품을 어떤 분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덧붙인 거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작품을 미술관이 왜 내걸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고 미술관 수장고를 둘러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벌써 3, 4개월 겪었는데 일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삶의 의욕을 다시 찾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일 것 같다. 그래서 걸은 거예요. 근데 무슨 설명을 했냐면 소쿠리. 저도 쓰는 물건이거든요. 김치할 때. 특히 빨간 소쿠리. 빨간 소쿠리 왜 쓰는지 아세요, 선생님? 물 잘 빠지고 선택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빨간색 왜 쓰냐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다른 색에 묻으면 다 흔적을 남기는데 빨간 소쿠리는 안 남겨요. 그게 한국 엄마들의 지혜거든요. 지혜죠.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제가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기운 내잖아요. 네, 그게 정답인데. 그리고 엄마가 김치 해준 거 먹고 우리가 전염병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걸었습니다 했어요. 와, 네, 혹시 이제 김치 얘기로 넘어가면 김치가 예술이잖아요. 저는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묵히고 삭히고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묵히고 삭히고가 그러니까 발효 예술, 간장, 된장, 고추장, 홍어회, 김치 다 발효 식품이에요. 발효죠. 근데 예술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 되는 거는 바로 어머니, 할머니, 언니, 엄마, 아줌마 그들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받아서죠.
그래서 제가 민들레라는 작품을 네. 하게 된 게 네. 텅 빈 내가 먹던 너를 먹이던 이렇게 시작해서 그 밥그릇을 전 빚으로 표현하고 이 빚을 어머님에게 드립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바치는 거죠. 우리나라 말 중에 고맙다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고맙다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큐레이터들이 별별 생각 다 하거든요. 와, 멋있네요. 에? 고맙다는 말 어디서 왔을까요? 어원을 보면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혹은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신에게 바치는 밥 같은 게, 재물 같은 게 옛날 고유의 고맙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오늘날까지 야. 우리한테 이어져서 고맙습니다를 네. 우리가 일상에서 씁니다. 너무 멋지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고맙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정말 미술관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한테 어떤 고마움을 주는 중요한 조형물의 상징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지내시면서 기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익어간다 스스로 숙성을 시키는 거죠. 네. 이 코로나 올 2월부터 갑자기 제가 이제 프로젝트들이 해외 프로젝트가 다 내년으로 밀려나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여유. 그 전에는 몸 따로 머리 따로 발 따로 손 따로 막 정말 한 달에 두세 군데씩 해외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뭐였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결과적으로는 저는 코로나 덕분에 한국에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경상남도도 하게 되고 뭐 부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요.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기이한 느낌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뭐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대면을 할 수 없고 대화를 못하고 뭔가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 하나를 이렇게 편하게 뉘일 어떤 공간들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선생님 작품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아까 4월의 동행전으로 가서 예를 들면 갑갑함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분노의 대상이 있거든요. 국가라는. 이게 나라냐? 이 나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애들을 희생을 많이 시켰느냐? 하는 어떤 그 한국이라는 한정된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가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의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두려운 이 시대에 과연 예술은 뭘 할 수 있는가? 이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 현상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원래 저는 누구나 예술가라 그러는데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다들 디지털 샤만이 된 거예요. 재밌습니다. 예. 네. 여러분 모두가 디지털 샤만이 돼버렸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는 예술가의 역할보다는 예술의 기능과 예술의 태도와 모습이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속도도 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속도인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예. 속도라는 거죠. 그동안은 바삐 네. 빨리빨리 대충 괜찮아요 시발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온 거죠. 네. 이게 제가 80년대 90년대에 느낀 정서였고 근데 그게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2020년까지. 근데 2020년이 되면서 덜컹 지금 파라다이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동시에 디지털 샤만이라는 말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 예술가 되고 이 물질과 정신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대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텔레파시까지 통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에 있던 모든 네트워킹, 이 네트워킹을 지배하는 방식도 기계가 아니에요, 이제. 아니죠. 네. 네. 저는 넝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넝쿨이 돼버린 거고, 근데 이러한 빛이 사실 인드라, 네. 예, 그러니까 비추고 비춰주는,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비추고 비춰주는 게 되는 거죠. 서로가. 예. 의외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말 하면 욕먹을지 모르는데, 모든 나라가 좋아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좋아지고 예. 있죠. 이 반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반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성을 못하기 때문에 분쟁하거든요. 사실 예술의 역사도 반성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가 네. 아니고. 네. 다시 택시 얘기로 돌아가 볼까 봐요. 아까 선생님 제 방에 들어오시자마자 택시 에피소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미술관이라고 외쳐봐도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미술이 뭔지, 미술작품이 뭔지, 미술가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지들을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남긴 분들은 미술관, 작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질문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반성했어요. 뭘 반성했느냐. 저도 이제 미술계에서 3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미술, 제가 알고 있는 미술가, 제가 알고 있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 너무 상투적인 거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그 번지르르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의 예술은 뭔가요? 그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평소 했으면서 이렇게 잘 뽑히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를 확인하고 너를 주장하고 우리 목소리를 찾는 것.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문답 하시듯이 대답하시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거, 그죠? 예. 그 울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도 그냥 머무는 소리가 있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울림이 있는 소리인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정화라는 작가의 어떤 예술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금 자꾸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울림, 떨림, 끌림. 그러고도 또 나와 있어요. 스밈. 정말 스며들어야죠. 그리고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것. 네네.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그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7월 7일 날 오셨었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선생님 작업이 진짜 민중미술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종의 구호, 각종의 선전이 다 배제된 민중미술의 가장 완성태를 이런 까발라 같은 작품에서 본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민중미술을 하고 싶었는데요.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고 제 문제가 세련된 거였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이걸 못 버려서 민중미술을 못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단색화 미니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놀게 됐죠. 그리고 그때 가지고 논 재료, 놀이 도구가 플라스틱이었고 근데 그 플라스틱에서 감히 요즘 플라스틱의 정신성을 이야기해요. 시간이 다 돼서 뭐 더 집요하게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질문지를 보면서 2부 시간보다 이 미술을 모르는 이분들의 그 핵심적인 혹은 그 치명적인 질문들이 선생님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가 아닌가 생각을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네. 적뿐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한테 하는 네. 예술이란 무엇이고 예술가의 네.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러나고요. 이제 여러분들 플로어로 마이크를 돌려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되셨죠? 굉장히 네. 날카롭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질문들. 정말 2014년도에 같이 술 먹던 친구들도 와 있고. 저희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1부, 2부에서 마치고 저희가 3부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아까 물론 질문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대구미술관 최정화 작가님의 아티스트 토크 라이브 방송과 또 현장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대로 종료하겠습니다.